여기는 이화여대 앞 대학로 상권입니다. 점포 5개 중 4개가 공실로 대부분 상가에 임대 전단지가 붙어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왜 이렇게 공실이 많아진 걸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자영업 폐업률이 OECD 3위라고 합니다. 저도 간판업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다 보니 힘들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자영업 사장님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자영업이 힘든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최소한 가게가 망하는 4가지 이유는 사전에 알고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가게 하나를 차리는데 창업 비용이 평균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2023년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평균 창업 비용은 1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프랜차이즈의 경우이긴 합니다. 그럼 혹시 창업 비용을 회수하는 데에는 평균 몇 년 정도가 걸릴까요? 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6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영업자가 힘든 첫 번째 이유인데요.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1억 6천이라는 돈도 많지만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누군가는 3.6년이 별로 길지 않은 기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최근 10년 기준 한국에서 어떤 가게가 창업하고 망하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3.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창업해서 망하는 데까지 번 돈을 다 합쳐도 원금 회수 기간 3.6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보다 몇 달 더 버틴다고 하면 딱 원금 정도만 회수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최근 소자본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어쩌면 들어가는 돈을 아끼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창업 비용이 줄어들면 원금 회수 기간이 줄어듭니다. 원금 회수 기간만 줄어들어도 자영업자들의 승률이 꽤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원금 회수 기간이 짧아지면 자영업자 생존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생존율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사용한 게 아니고 실제로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보통 1년은 다 버팁니다. 대부분 80%가 다 버텨요. 만약 1년 안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창업 비용을 투자했다면 창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80%는 되는 겁니다. 근데 3년 차가 되는 순간 생존율은 60%가 되고 오직 60%, 약 절반이 조금 넘는 숫자만이 성공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창업 비용을 1년, 2년, 길어도 3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진짜 초저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이렇게 창업하는 게 조금 더 똑똑하게 창업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돈을 더 버는 건 내 의지가 아니지만 창업 비용을 조금 줄이는 건 어느 정도 내 의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무리 밖에서 손님한테 와달라고 해도 손님이 오나요? 안 옵니다. 자영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사 안 돼서 매장 의자에 그냥 하염없이 앉아서 손님을 기다릴 때 그 심정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근데 창업 비용은 내가 줄이려고 노력하면 조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저 같은 경우는 간판 비용이라던가 이런 건 부탁하고 조금만 잘 얘기해도 아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아니면 기존의 인테리어나 설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좋은 가격에 양도양수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기존에 운영하던 가게를 내가 돈을 내고 이수받는 거예요. 직거래 카페들도 요즘엔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상가 거래라고 검색하시면 좋은 카페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자영업자분들께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이렇게 초기 비용에서 1,000만 원만 아껴도 1년 동안 매달 80만 원, 90만 원 정도 더 버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창업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창업 비용을 낮추려는 트렌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간판 비용에서라도 조금 더 아끼시라고 온라인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업을 시작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요즘 인건비며 원자재 값이며 심지어는 대출 금리까지 진짜 안 오른 게 없습니다.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출은 유지되는데 들어가는 돈이 오르니까 남는 게 적어지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면 또 비싸다고 손님이 안 오고 자영업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가격을 올린다고 요즘 또 욕을 하는 손님들도 많은데 한 번에 싸잡아서 욕하는 건 좀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가나 원자재 값이 오른 것도 아쉽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물가가 좀 내려가고 안정화될 때길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돈이 안 벌리는데 버틸 수 없잖아요. 이럴 때 나라에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수천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분들이라면 도움을 받아보시면서 버티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에 가시면 볼 수 있는데요. 찾기 귀찮으실까봐 제가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업 아이템
아이템의 인기 자체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아마 어떤 업종인지 들으면 바로 이해가 가실 텐데요. 탕후루 같은 업종입니다. 잠깐 훅 떴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순식간에 인기가 시드는 업종이죠.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장사가 안 되는 탕후루집 찾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유튜브 먹방 컨텐츠에도 모든 컨텐츠가 탕후루로 다 뒤집힐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탕후루집이 장사가 안 된다, 폐점했다, 이런 얘기들이 자주 들립니다. 아마 여러분 동네에서도 한두 곳 정도는 이런 곳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SNS를 정말 많이 하고 트렌드에 민감하다 보니까 트렌드에 올랐을 때는 장사가 진짜 미친 듯이 잘 되다가 트렌드에서 내려올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빠집니다. 매출도 순식간이죠. 예전에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탕후루 같은 아이템이 대만 카스테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진짜 장사 잘 될 때는 여기저기 대만 카스테라 매장이 엄청나게 생기고 SNS에 엄청나게 사진이 많이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새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탕후루, 대만 카스테라처럼 트렌드를 타고 SNS에서 확 유명해지는 아이템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하지만 창업을 염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트렌드빨로 뜬 제품을 조금 더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템의 매출이 유지된 이유가 트렌드를 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업이 트렌드에서 내려왔을 때도 지속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창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조금 내용이 짧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이유일 텐데요. 바로 밤상권이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밤상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24시간 매장을 찾기도 정말 힘듭니다. 예전엔 PC방, 노래방, 술집, 찜질방 24시간 하는 곳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예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비대면이 익숙해지기도 했고 또 회식 문화 같은 것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홍대나 강남처럼 특정 밤상권이 아니면 거의 밤에 가게 불 켜진 거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당연히 이런 데는 월세가 말도 안 되게 비싸기도 하고요. 물론 꼭 밤에 장사를 해야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쓰는 소비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좋게 생각하면 일찍 집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고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꼭 좋은 변화로만 보기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이 힘든 4가지 이유와 약간의 해결책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자영업하는데 힘든 과정을 아주 조금은 덜 겪지 않으실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카페 링크를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요. 요즘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서로서로 도움되는 정보를 나누면서 힘든 자영업 세상 속에서 같이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